당장 일본 땅에서 한국어 교가를 멈춰. 여긴 일본이라고. 여기 일본의 한 야구장에서 한국어로 된 교가가 울려 퍼지자 신경을 곤두세우며 당장 멈추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토국제고를 고교야구연맹에서 제명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어 교가가 일본 땅에 울려 퍼지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인데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한 여학생은 무엇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잠깐만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의 교토타치바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키코라고 합니다. 얼마 전 일본 고교 야구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교토국제고의 소식을 듣고 저의 의견을 이야기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들 일본이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실제로 야구는 일본에서 국민 스포츠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죠. 특히 일본 선수들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인들의 야구 사랑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야구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규율과 노력 그리고 인내를 강조하는 팀 스포츠로서 일본인들이 추구하는 개념과 맞기 때문이기도 하죠. 저는 교토국제고가 우승했다는 소식을 친한 친구인 정인이에게서 들었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정인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키코, 우리 오빠팀이 우승했어. 너무 기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야? 정말 축하해. 고시엔에서 우승하는 게 정말 힘든 건데 우승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나중에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 축하 파티 할 거야. 알았어. 당연히 가야지. 나중에 보자. 정인이는 한껏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정인이와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처음에는 정인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껄끄러웠지만 그 아이의 진심을 알고 난 후 선입견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인이의 오빠가 다니는 교토국제고는 원래는 한국의 제1교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설립한 학교였습니다. 해방 직후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이 자녀들에게 민족 정신과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고 현재는 일본에서도 정식 학교 인가를 받아 일본인 학생도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었는데요. 학생의 30% 정도가 한국계 학생이고 야구부의 선수들은 대부분 일본 국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하고 있고 교가 역시 한국어 가사입니다. 교토국제고가 고시엔에서 우승하자 한국어로 된 교가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는데 그걸 불편해하는 극우 성향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감동적이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온라인 뉴스로 그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뭔가 뜨거운 감정이 느껴졌답니다. 저도 이 정도인데 한국인들은 어떨지, 특히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남다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른들의 영향이 가장 컸고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의 왜곡도 한몫했죠. 저희 부모님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청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100년 동안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었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반도를 합병하고 1차 세계대전의 특수를 맞으며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1988년에는 세계 100대 기업의 일본 기업이 53개나 될 정도였죠. 저희 부모님은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해서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드는 서구와 싸웠고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주도했다면서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과거의 영광일 뿐 일본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경제 침체와 인구의 고령화로 성장이 멈춘 일본은 주변의 한국과 중국의 무서운 성장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정확한 현실을 마주하진 않았지만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많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도쿄 청년 고독사에 관련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고독사가 크게 증가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 신케이신문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젊은 층인 742명이 고독사했다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해마다 그 수는 증가를 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사회와의 단절로 생활 능력과 의욕을 잃고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저에게 언제나 용기를 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정인이입니다. 정인이는 특유의 활기찬 성향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아이거든요. 평소에 정인이의 집에 밥을 먹으러 자주 가는데 정인이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매일 가고 싶을 정도예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만둣국인데요. 일본에서는 보통 만두를 기름에 바삭하게 구운 형태로 많이 먹는데 정인이 어머니는 구운 만두보다는 찌거나 국을 만들어서 주시거든요. 만두피를 발효시키지 않아서 좀 더 쫄깃한 느낌이 있고 직접 만두를 만들어서 만둣국을 해주시기 때문에 속이 꽉 찬 육즙이 풍부한 만두를 먹을 수가 있답니다. 정인이의 집에서 밥을 여러 번 먹다 보면 일본과 비슷한 음식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고 똑같지 않고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 걸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만둣국과 같이 먹는 김치는 정말 맛있는데요. 한 번은 김치 때문에 친구들끼리 의절할 뻔한 사건도 있었어요. 정인이는 워낙 성격이 좋아서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편인데 학교 수업이 끝나고 저와 정인이 그리고 사쿠라가 함께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식당에서는 약간의 밑반찬을 내어주는데 그중에 김치가 있었고 그게 사건의 발단이 되었어요. 일본의 김치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의 김치와는 다른데 발효시키지 않아서 신맛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신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의 김치와는 다른 맛이에요. 혹시라도 한국 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 일본의 김치는 기무치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무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정인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기무치가 너무 단맛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자 사쿠라가 바로 받아쳤어요. 난 신맛이 많이 나는 한국 김치보다는 기무치가 훨씬 맛있던데? 그리고 한국 김치나 기무치나 뭐 똑같은 거 아니니?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한국에서는 그 난리인지 모르겠어. 정인이는 사쿠라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한국의 김치는 한국의 혼이 들어가 있는 한국만의 고유한 음식이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한국의 김치만의 특징이 뭔데? 넌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해줄 수 있어? 한국의 김치가 기무치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발효를 한다는 것에 있어. 배추를 절임으로써 생긴 유산균이 발효를 시키면서 채소에 생길 수 있는 잡균의 생장을 억제해 안전성이 높아지지. 그래서 오랫동안 김치를 보관해서 먹어도 안전하고 김치 유산균은 몸에도 매우 이롭거든. 일본의 기무치는 한국의 김치를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음식으로 발효를 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무치는 장기 보관이 어렵고 맛이 변질되기도 하는 거야. 솔직히 한국의 김치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일본에서도 웬만한 식당에서 김치를 반찬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고기 구워 먹는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는 더욱 그런 것 같고요. 고기 먹다가 김치 안 먹으면 정말 느끼하거든요. 아주 작은 마트에서도 한국식 김치는 판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김치 가게가 있는데 줄을 서서 사갈 정도로 인기가 많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김치를 좋아해요. 식당에서 주는 기무치는 한국 김치를 흉내낸 것이지만 판매되는 김치는 한국식이 많거든요. 듣고 있던 사쿠라는 더 이상 김치에 대한 할 말이 없었는지 갑자기 김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김밥은 일본 음식인데 왜 한국 거라고 하는 건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김밥에 대해서라면 사쿠라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학교에서 음식 문화에 대한 과제를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김밥에 관한 내용들을 접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밥의 원조는 누구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과 일본 나름대로 각자 김에 밥을 싸먹는 문화가 스스로 생겨났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김의 역사로 넘어가 보면 한국이 훨씬 오래전부터 김을 식용으로 사용해온 걸로 봐서 김의 역사는 한국이 더 오래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한국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복을 싸서 먹는다는 의미로 복삼을 만들어 먹었는데 김에 싸서 먹는 밥은 김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후토마키라고 해서 도박꾼들이 간편하게 음식을 먹기 위해 간을 한 초밥에 회를 넣어서 동그랗게 말아먹던 음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김밥의 시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태는 한국의 김밥과 비슷하지만 속재료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가 원조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한국의 김밥과 일본의 김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는 정인이 어머니께서 충무김밥을 싸주셨을 때였어요. 생김에 간을 전혀 하지 않은 맨밥을 말아서 먹는 것이었는데 따로 준비된 김치와 오징어 무침을 곁들여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충무김밥 같은 음식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사쿠라에게 해주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하루 종일 뚱해 있더라고요. 사쿠라는 왜 저렇게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토국제고의 경기 우승 소식을 듣고 오후 늦게 정인이의 집으로 갔어요. 정인이의 오빠는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온다고 늦는다고 했었고 우리끼리 한껏 축제 분위기를 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와 북적거리는 이웃들 때문에 진짜 잔칫집 분위기였답니다. 정인 어머니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많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대해주시는 좋은 분이셨어요. 그 자리에는 교토국제고의 학부모님들도 계셨는데 하나같이 오늘의 우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학부모님들은 우승 후 학생들이 교가 부르걸 봤냐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고시엔에서는 매 경기 뒤 승리팀의 선수들이 홈플레이트 앞에 모여 교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인데 한국어 교가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고 생방송으로 일본 전역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정인이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시엔은 일본 국민축제의 하나로 꼽힐 만큼 인기가 많은 경기이고 고시엔행 티켓은 49장 뿐이기 때문에 일본의 고교야구부 3,700여 곳이 대회 출전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각 지방에서 치러진 예선에서 우승한 팀에게만 고시엔 출전 자격이 주어지고 한 경기라도 패하면 바로 탈락이 되는 방식입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스타인 오타니 선수도 고교 시절에 2번의 고시엔 본선에서 모두 탈락을 했던 경험이 있을 만큼 우승은 어렵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경기에서 창단 25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도 한국계 학교가 말이죠. 훈련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작은 운동장 때문에 타격 훈련을 할 때는 외부 훈련장을 빌리고 실밥 터진 야구공을 테이프로 돌돌 감고 연습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환경에 맞게 수비 훈련에 더 집중해서 연습을 하였고 홈런 없이 고시엔에서 우승을 한 최초의 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인터뷰 방송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진 것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주장 후지모토 하루키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실 교토국제고는 처음에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학교는 맞지만 재학생 중 일본인 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고 특히 야구부는 61명으로 한국계 선수는 3명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친구의 오빠가 속해 있는 팀이 우승을 했으니 저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정인이 어머니께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정인이 어머니는 손이 얼마나 빠른지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다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함께하면 좋을 텐데 극우 성향이 짙은 분들이라 솔직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인이의 생일 때처럼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졌는데요. 한국의 잔칫날에 빠지지 않는 잡채와 불고기는 기본이고 이날은 김치전까지 하셨더라고요. 고소한 전부치는 냄새가 동네에 가득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정인이와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의 문화에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넉넉히 해서 주변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풍습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정인이가 예전에 한국의 속담을 말해준 적이 있는데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라는 속담이었어요. 항상 부모님이 해주시던 말씀이라고 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꽤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인이와 길을 가다가 타코야끼를 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정인이가 돈을 내고 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손도 안 댔었죠. 그런데 정인이가 같이 먹자면서 저에게 타코야끼를 내미는 거예요. 내가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닌데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주는 호의를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내 돈으로 샀으면 나만 먹지 친구에게 주진 않아요.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일본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일을 정인이와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먼저 나왔고 정인이는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학교에서 나왔죠. 그날 선생님께서 고맙다며 에너지바를 간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정인이는 제 것까지 챙겨서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집에 들러서 제 몫이라며 챙겨주는 거예요. 이런 걸 정이라고 하나요? 가까운 동양권의 나라지만 일본과 한국은 정말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정인이네 가족처럼 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인지도 궁금하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인이와 함께 한국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이모가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가볼 만한 좋은 여행지 알고 계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 고등학생 미키코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한국계 고등학교인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 소식에 한국인 모두 감동을 받았답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았다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네요. 오늘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